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4일 카타르 도하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강팀 우루과이와의 대등한 싸움 끝에 승점 1점을 획득했는데요. 그런데 경기 내용을 보면 그동안 외신들에서 예측했던 것과는 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이 경기를 지배하며 우루과이를 끌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인데요. 우루과이는 월드컵 통산 2차례 우승한 강호로 피파 랭킹에서도 14위에 올라 한국보다 14계단이나 높습니다. 한국은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우루과이와 2차례 만나 모두 패했는데요.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조별리그에서 0대1로 졌고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1대2로 석패한 바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껄끄러운 상대이나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으로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비록 승리는 놓쳤지만 이번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으로 호평받았습니다. 먼저 안아골절 부상을 입은 손흥민이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주며 기존에 우루과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을 깨고 선발로 출전하면서 멋진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이번 우루과이전에 풀타임을 모두 소화하며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손흥민은 A매치 104경기에 출전해 35골을 기록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에 올린 주인공입니다. 올해 30살인 손흥민은 이달 16일 대표팀에 합류해 특수 제작한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훈련에 참여하며 월드컵 출전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앞서 카타르 국왕도 직접 손흥민의 안부를 묻는 모습이 포착될 만큼 손흥민의 부상과 출전 여부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도 집중됐었는데요. 앞서 챔스 경기 중 왼쪽 눈 주위 4군데가 골절된 손흥민은 지난 4일 수술을 받은 뒤 한때 월드컵 출전 불가론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카타르 도하에서 대표팀에 합류해 마스크를 낀 채 정상적인 훈련을 이어가며 출전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게다가 우루과이전을 3일 앞둔 상황에 훈련에서 헤딩까지 선보이며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비록 동료가 공을 건네면 머리로 받아내는 간단한 훈련이었지만 얼굴 부상을 당한 손흥민이 헤딩을 했다는 점은 의미가 컸습니다. 훈련 중 손흥민은 공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반사적으로 머리를 갖다 댔고 수차례 헤딩을 했습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는 듯 표정 변화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4군데나 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컨디션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게다가 이번 경기 중 우루과이 수비수들이 2-3명이 둘러싸며 집중 마크를 하는 바람에 손흥민에게 더더욱 쉽게 기회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최고 평점을 받으며 우루과이전 최우수 선수로 뽑혔는데요. 영국 BBC는 이번 경기에 MVP로 손흥민을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은 7.88점으로 양팀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안면 보호용 마스크를 쓴 손흥민은 우루과이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상대의 강한 견제에 신발이 벗겨지고 양말이 찢어질 만큼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토트넘 소속인 로드리고 벤탄쿠르부터 우루과이의 주장 디에고 고딘까지 우루과이 선수들은 경기 중에는 손흥민을 집중 마크했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손흥민에게 곧장 달려와 손흥민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며 부상 부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루과이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선수는 다윈 누네스로 6.8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즉 전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평점이 모두 높게 기록되며 한국이 좋은 경기를 했음을 보여줬습니다. BBC는 경기에 대해 한국은 전반전을 장악하고 좋은 빌드업 축구를 보여줬다. 손흥민은 자주 고립됐지만 공간 침투 기회가 생겼을 때 2명의 선수를 제치고 위험한 크로스를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손흥민은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투혼을 보여주며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앞서 손흥민은 FIFA SNS 첫 페이지에 월클들과 나란히 자리 잡을 정도로 공식적으로 주목받는 선수입니다. 특히 영국 BBC에서 만든 포스터를 보면 월드컵 우승 트로피 바로 밑에 손흥민을 배치할 정도로 최고의 선수로 뽑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MVP를 차지했지만 이번 우루과이전에서 한국의 수비진들이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우루과이 공격수들은 경기 내내 한국 수비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즈, 에딘손 카바니, 다윈 누네스 등 남미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빈틈없이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외신들과 해외 축구 팬들은 도대체 한국 수비수들은 어떻게 저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냐며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세계인이 주목하는 월드컵이다 보니 재미있는 장면도 발생했습니다. 이날 벤투 감독은 포백에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을 기용했고 골키퍼에는 김승규를 선발로 냈습니다. 우리로서는 크게 이상한 장면은 없었지만 해외 팬들은 우리 선수들의 명단부터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 수비진들의 이름을 본 해외 축구 팬들은 어떻게 한국 선수들은 이름까지 모두 똑같냐며 형제가 아니냐고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수비라인부터 골키퍼까지 킴으로 도배됐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다 킴이다, 저 사람들 다 형제냐, 해설자 힘들겠다, 아니다 싶다, 수비가 공 잡으면 누군지 몰라도 다 킴이라고 부르면 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씨가 다양한 해외에서는 선수 간 성이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한국팀 외에 한 성씨로만 구성된 라인업을 월드컵에서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킴 5인방 형제들이 보여준 수비는 환상적이었는데요. 김승규 골키퍼는 위기의 순간마다 재빠른 판단으로 우루과이 공격을 차단하며 실점 장면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또한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김민재라는 괴물이 합류한 센터백 라인도 이날 수아레즈, 누네스, 카바니를 연달아 상대하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민재에 붙은 우루과이 공격수가 나뒹구는 모습도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BBC도 경기 후 한 장의 이미지를 올리며 그를 화나게 해선 안 된다며 김민재의 활약에 주목했습니다. 이미지 속 김민재는 빨간 눈과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괴물로 묘사됐고 그 밑에는 작아진 누네스와 수아레즈가 배치되며 해외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 좌우 풀백에 위치한 김문환과 김진수 또한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의 측면 공략을 제어했습니다. 특히 김문환은 골로 연결됐어야 할 명품 땅볼 크로스로 황의조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돋보이는 활약을 했습니다. 누네스를 잘 막은 수비력도 돋보였는데요. 포백은 유기적이면서도 잘 짜여진 수비로 수비 라인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킴 5인방이 해낸 결과였는데요. 평점도 손흥민 다음으로 골키퍼 김승규가 7.46점으로 2위에 올랐고 그 다음으로 김문환, 김진수, 김민재, 김영권 등 수비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벤투의 축구는 수비진부터 빌드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날은 롱볼도 섞어서 운영했지만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가 핵심이었습니다. 후방에서부터 정확한 패스가 이어졌기에 대표팀도 원활하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팀의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맨 정우영도 무실점에 있어 핵심적으로 일조했는데요. 특히 정우영은 황인범과 더블 볼란치로 상대의 공격 차단과 공격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정우영의 경기력은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피파 공식 풋볼 데이터에 따르면 정우영은 경기 총 수비력에서 상대의 결정적인 공격을 2번이나 가로막았고 패스를 가로채는 인터셉션은 2개를 기록했습니다. 또 정확한 태클로 상대 공격을 차단한 횟수는 3회였고 상대 공격 기회를 무력화하는 클리어런스는 팀 내 최다인 7개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로 한국의 새로운 공격 루트까지 차단했는데요. 한국은 그동안 김진수에서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부상 여파 그리고 김진수가 초반 흔들리면서 한국이 자랑한 왼쪽 공격 루트는 다소 뻑뻑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루과이를 끝까지 압박하고 흔들 수 있었던 것은 김문환, 나상으로 이어지는 오른쪽 루트가 확실히 뚫렸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김진수가 살아났고 손흥민까지 날카로운 슈팅을 때려내는 등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희망을 찾은 우루과이전이었습니다. 특히 김문환과 나상호라는 물음표가 가득했던 선수들의 활약이 큰 효과를 가져온 것인데요.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첫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했던 입장에서 무승부라는 결과는 아쉬울 수 있지만 앞으로 이어질 가나, 포르투갈전에서 우리 축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한쪽에 치우친 전략이 아니라 선수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축구 통계 전문 마크 스탯이 정리한 한국과 우루과이의 패스맵을 보면 한국은 골키퍼로부터 11명 전원 패스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원원 3명은 물론 김민재와 김영권의 수비진까지 더해진 후방 빌드업의 삼각형 완성은 지난 4년 동안 한국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장악한 허리에 우루과이는 라인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패스가 잦았던 벤탄쿠르의 위치가 최후방 디에고 고딘과 같은 라인이고 하프라인 밑에서만
패스를 자주 돌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공격수들과 패스 연결이 뚝뚝 끊겨 있는 것만 봐도 한국의 경기력이 확실히 좋았던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루과이전에서 훌륭한 경기력으로 세계 축구 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한국 축구는 경기 외적으로도 화제를 일으키며 카타르 월드컵의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규성 역시 화제의 인물이 됐는데요. 조규성은 후반에 황의조를 대신해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체 투입되면서 SNS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잘생겼기 때문인데요. 해외 팬들은 SNS를 통해 저 9번 누구냐, 잘생겼다, 굉장히 시원하게 생겼다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경기 직후 조규성의 SNS 팔로워 수 역시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경기 전까지는 2만이었으나 경기 바로 다음날 30만을 바로 돌파하며 무려 15배 이상 뛰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또 카타르 대표 방송 매체에서 한국의 팬 서비스 또한 극찬했는데요.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송사 CEO인 칼리파 알 하루는 한국 대표팀이 응원단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며 한국 대표팀은 응원해준 모든 팬들에게 감사하며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닌다. GG 코리아 모든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 내용과 경기 외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화제를 끄는 한국 선수들이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 남은 가나, 포르투갈전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